학습 8일차 듣기 2, 3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제는 대화의 주제. 화제를 파악해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학습 8일차에서 공부할 주제예요. 일단 볼게요. 대화의 전체적인 주제와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이거든요. 사실 대화의 전체적인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듣는 것도 조금 더 열심히 더 들어주셔야 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간단히 볼게요. 이렇게 주제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그리고요. 혹은 여자 혹은 남자, 즉 대화의 인물 중에서 그 구체적인 누군가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이제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딱 인지가 되진 않아요. 아직 녹음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가 듣기를 들었던 것과 똑같이 들리는 어휘가 그대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제를 묻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그 단어, 어휘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낸다면 정답은 쉽게 또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집중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런 대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묻는 이런 문제들은요.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어휘 하나하나에 정말 더 크게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녹음 듣는 양도 이제 조금 더 많아질 거고 조금 더 듣기가 점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듣기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녹음을 들으면서 자꾸만 들리는 어휘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굳이 막 통문장 전체적으로 들어서 정확히 메모하는 게 아니라요. 녹음을 들으면서 나왔던 어휘, 들렸던 어휘, 단 한 글자 혹은 두 글자, 한 문장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 딱 한 단어만 여러분이 체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요. 녹음을 딱 듣는데요. 볼까요, 한번? 중국어. 중국에 들렸어요. 그럼 중국 딱 체크하고, 뭐 한자로 써도 되고요. 한국어로 중국 이렇게 쓰셔도 메모할 때는 상관없죠. 자, 뭐 차가 들리고, 리시, 역사가 들렸고, 장, 뭔가 길다라는 어휘도 나온 것 같고요. 야, 약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조합해 볼까요? 중국, 차, 역사가 길고 약으로도 우리가 먹었었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듣기를 들으실 때 이제는 들리는 어휘를 빠르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메모가 딱 끝나면 그렇게 녹음이 끝나게 되면 그 메모한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죠. 이 녹음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녹음을 자꾸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연습해 보세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 질문 유형들이거든요. 이렇게 단론 셔머 토론을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男的可以知道什么 남자에 관해 알 수 있는 거, 女的 여자에 관해 알 수 있는 거, 뭐 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표현들 什么意思 그럼 무슨 뜻이야? 좀 몰라? 남자 뭐야?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 질문들 유형이거든요. 이런 질문 유형들은요.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하지만 아직 그게 힘들기 때문에요. 들리는 어휘 하나하나를 메모하는 연습 많이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녹음이 끝나고 나서 그 메모한 것들을 유추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제 볼게요. 1, 2, 3, 4 보기 있죠? 보기 먼저 볼게요. 어쨌든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 보기 중에 정답이 될 만한 어휘가 자꾸만 녹음에 등장이 될 거예요. 그쵸? A 볼까요? 暂时 BMR 잠시 팔지 말아라. B 上网 칸칸 인터넷에서 칸칸 확인해라 봐라. C 先借 이거 용 먼저 借 빌려 이거 하나를 빌려서 용 사용해라. 먼저 하나를 빌려 써봐. D 找朋友商量 친구를 찾아서 상의해봐라. 됐죠? 4개 보기 확인했고요. 어떻게든 들리는 어휘를 체크해볼게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一，我想换台笔记本电脑，你知道哪种好吗？我也不太清楚，你先上网看看吧，多比较比较，然后再做决定。问：男的是什么意思？ 네,
녹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 뭐예요? 들리는 어휘가 있었어요. 그쵸? 뭐죠? 정답은 B죠. 샹왕 칸칸. 남자가 샹왕 칸칸. 인터넷에서 봐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자가 뭐라고 했죠? 我想换. 나 바꾸고 싶어. 비즈번 띠엔나 노트북을. 你知道, 너 알아? 哪种好吗? 어떤 종류가 좋은지 내가 노트북 바꾸고 싶은데 너 어떤 게 좋은지 아니? 남자가 我也不太清楚. 나도 잘 모르겠어. 你先上网看看吧. 너 먼저 인터넷으로 한번 봐봐. 하고 있네요. 그쵸? 남자의 뜻은요.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아라가 정답이죠. 정답은 B. A, C, D에 관련한 어휘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답은 B.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정답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예제 2번 긴 대화 유형도 한번 같이 볼까요? A, B, C, D 보기 먼저 빠르게 확인할게요. A. 爱跳舞 춤추는 것을 굉장히 사랑한다. B. 爱听广播 뜻은요. 방송 듣는 것을 좋아한다. C. 会唱京剧 경극 듣는 것을 좋아한다. D. 是数学老师 수학 선생님입니다. 4개의 어휘 중에서 들리는 어휘가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2，小高，你父亲以前是京剧演员，对，他年轻时在我们那儿很有名。这么说你喜欢听京剧，确实受到了你父亲的影响。是，我小时候经常去看他的演出。问：关于小高的父亲，可以知道什么？ 녹음 들어보셨죠? 그쵸? 정답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가 있었거든요. 바로 무엇이었죠? 찡쥐, 경극이라는 어휘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왔어요. 정답은 뭐일 가능성 커요? 찡쥐, 경극에 들어가 있는 C가 정답이 될 가능성 크네요. 그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자가 뭐라고 하죠? 小高 부르네요. 小高呀,你父亲以前是京剧演员. 너의 아버지 예전에 京剧演员 경극 배우셨지? 하니까 남자가 对, 맞아 하고 있네요. 그쵸? 또 여자가요. 这么说 이렇게 말하니 你喜欢听京剧. 너 경극 듣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경극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경극을 할 줄 아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빠가 그쵸? 또 이제 경극하셨던 아빠가 계시니까 너 경극 듣는 거 참 좋아했겠거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질문 보니까요. 关于小高的父亲可以知道什么? 小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극 배우셨다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요. C. 会唱京剧 경극을 하실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경극 배우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경극 배우셨기 때문에 경극을 하실 수 있다는 것 C를 정답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정답은 C네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약간은 확실하게 나왔던 어휘가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어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C를 정답으로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드시 바로 똑같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유추하는 느낌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어휘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신경 써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실전 PT 문제 한번 볼까요? 앞서서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A. 很成熟, 매우 성숙하다. 그 다음에요. B. 很勇敢, 매우 용감하다. C. 遇事冷静, 遇 맞닥뜨리다, 事 이를 맞닥뜨리면 冷静 냉정해져라. D. 可以做翻译, 번역을 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4개 지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보기 중에 정답이 될 만한 것은 녹음해서 꼭 들린다는 거 그거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든 4개 중에 관련된 어휘가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문제 2번도 보니까 야더, 이가 아프다, B 쿤러, 졸려워,
C. 胖了 뚱뚱해졌어요. 그쵸? D. 肚子不舒服 배가 아파요. 이렇게 여러분이 또 보기 확인하시고 녹음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학습 8일차 독해 이 부분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독해 이 부분 공부했을 때는요, 첫 문장에 잘 오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가 첫 문장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장을 좀 파악하는 요령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주제 확인해 볼까요? 주제는 접속사가 핵심이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쵸? 바로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접속사. 그쵸? 왜 그러냐? 여러분 접속사만 잘 찾아도요. 해석하지 않고요. 앞뒤 문장을 정말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볼게요. 접속사가 바로 뭐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연결사가 바로 접속사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는요. 앞문장의 앞에 하나 뒷문장에 이렇게 앞에 있어서 두 문장을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꼭 두 개가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접속사 중에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因为什么什么所以什么什么 뜻은요. 뭐뭐이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因为 이게 바로 첫 문장의 앞에 위치할 거고요. 所以가 그 다음 문장의 앞에 위치하겠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A 문장에 因为가 있고 C 문장에 所以가 있다면 누가 더 먼저 와야 돼요? 바로 因为가 들어가 있는 A 문장에 더 먼저 와야겠죠. 그쵸? 해석하지 않고도 우리가 접속사가 들어있는 구조만 보고도요. 문장을 어느 정도 배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접속사가 되게 중요하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접속사지만 첫 문장이 올 수 없는 접속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좀 뒷문장에 많이 붙는 접속사들이거든요. 所以 그래서 因此 이로 인하여 그리고 뭐 最后 뭐 최후에 나중에 比如说 例如说라는 표현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런 표현도 첫 문장에 잘 안 오죠. 그 다음에 但是可是다 그러나라는 반대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고요. 而且 게다가 뭐 이런 느낌들 甚至 심지어 첫 문장 못 오겠죠. 그쵸? 첫 문장에 오지 않는 좀 뒷문장에 붙는 접속사들이었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첫 문장이 올 수 없는 접속사 한 번 더 정리해 놨거든요. 교재에는요.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접속 표현을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접속 표현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안 나와요. 시험은 반드시 교재에서 접속사 우리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예문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요. 한번 문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A, B, C 문장 3개네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첫 문장을 먼저 잡아볼게요. A 볼게요. 단, 그러나 첫 문장이 와요? 못 오죠. 그쵸? B, 钱, 돈은 이 문장은 돈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란 하면서 첫 문장에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C, 例如 예를 들어 첫 문장 못 오죠. 그럼 당연히 첫 문장은 바로 B가 첫 문장이 되겠어요. 그쵸? 근데 B를 보니까요. 바로 뒤에 虽然 뜻이 뭐죠? 비록 뭐뭐지만 접속사예요. 짝꿍 있어요. 바로 비록 뭐뭐지만 단 그러나 뭐뭐하다. 그래서요. 지금 虽然什么什么但是요 표현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접속 관계이거든요. 그럼 虽然이 B에 있다면 그리고 단 이 표현이 A에 있다면 누가 더 먼저 와요? 당연히 B가 더 먼저 와야겠죠. 그쵸? 그럼 B 다음에 당연히 A라는 거 알 수 있고 남은 C가 마지막에 위치하겠거니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전혀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쵸? 첫 문장을 찾아냈고요. 접속사 관계만으로 나머지를 순서를 배열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접속사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 푸는 요령이 될 거라는 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B 돈이란 虽然 비록 能买到很多东西 많은 것을 살 수 있대요. A. 그러나 世界上 세상에는 还有 있대요. 很多 많이 钱买不到 돈으로는 살 수 없고
换不来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요 또 너무나 많대요. C. 例如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떤 것들이라고요? 生命 생명, 爱情 사랑, 友谊 우정, 和时间 그리고 시간. 됐죠?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는 돈으로 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생명, 사랑, 우정, 시간 등등등등이 이래. 정답은 B, A, C. 여러분이 접속사만 가지고도 쉽게 해석하지 않고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예요. 접속사가 핵심이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겠죠?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A, B, C 문장 3개 있고요. 첫 문장 먼저 잡아볼게요. A 보니까 똥더 알다 이해하다가 제일 처음에 올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B 两个人 두 사람은 문장의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하면서 C 나 뭐 그렇다면 첫 문장이 못 올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딱 봐도 첫 문장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B겠죠. 왜요? 주제 주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그쵸? B가 첫 문장 올 가능성 클 것 같고요. B에 보시면 两个人 뒤에 一人 뜻이 뭐죠?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접속사의 패턴이에요. 얘가 바로 접속사라면 이 짝꿍이 있겠죠? 그쵸? 既然 什么什么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짝꿍 那么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既然什么什么那么什么什么가 하나의 접속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볼게요. 既然 이왕 이렇게 된 바에 那么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다. B예요. 既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은 그의 짝꿍 那么가 올 가능성 크다는 거. 그럼 B 뒤에는 C. 그럼 나머지 A가 마지막에 위치하겠네요. 해석하지 않고 접속사만으로도 우리는 정답 B, C, A로 추측할 수 있겠네요. 해석해 볼게요. 两个人 두 사람이 既然 이왕 决定 결정했어. 共同生活 같이 살기로. 두 사람이 이왕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C. 那么 그러면 只有 오직 浪漫和新鲜感 낭만과 설레임 신선한 감정, 그 설레임이라고 해석해요. 설레임으로는요, 부고 충분하지 않아. 두 사람이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면 사실 낭만적인 것, 그다음 설레임만으로는 부족해. A. 懂得 알아야 돼. 互相信任 서로 믿고. 尊重 존중할 줄 아는 게 비로소 最重要 가장 중요한 것이야. 됐죠, 여러분? 그쵸? 지금 보시면 접속사 既然 什么什么那么什么什么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문장을 배열할 수 있었죠? 해석하지 않고도요. 정답은요. B, C, A.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접속사는 교재에 모두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들만 딱딱 추려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 짝꿍 관계를 여러분이 파악해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에서 쉽게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실전 PT 한번 볼게요. 문제 적용하는 법. 문제 2번 볼게요. 보시면 단, 그러나 첫 문장 못 오죠? 그쵸? 진관, 비록, 설령, 뭐뭐 한다 하지만, 설령, 뭐뭐지만, 진관, 내 짝꿍이 딴이에요. 그쵸? 그럼 딱 봐도 여러분들은요, 바로 B, 다음에 짝꿍 A가 오고 나머지는 C가 오겠거니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까요? 수어이, 그래서 첫 문장 못 오고요. 뭐 친치, 내 친척은 주어 느낌 딱 드네요. 내 친척이라. 그럼 B가 첫 문장 올 가능성 클 것 같고요. 딴, 인웨,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짝꿍 어디 있어요? 인웨, 什么什么所以什么什么因为什么什么所以什么什么접속사 짝꿍 관계죠? 여러분들이 C 다음에는 A가 온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여러분 정답은요. B, C, A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해석하지 않고도요. 접속사가 어떻게 어떤 짝꿍으로 이루어진 접속사가 나왔는지를 판단만 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 시험에 나오는 이런 접속사 짝꿍은 모두 교재에 정리해놨어요. 꼭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셔야지 지금처럼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쵸? 접속사 핵심이다. 꼭 체크해주세요.
학습 8일차 쓰기 1, 2 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8일차에서 함께 공부해야 될 이제 어법은 바로 보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보어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보어는 수러 뒤에서 수러를 뭐 해주는 성분이에요? 바로 보충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보어는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수러, 보어 이렇게 묶어서 같이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문장을 보는데 더 수월하실 거예요. 보어는요, 총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어요. 어떤 보어가 있는지 볼까요? 결과 보어, 방향 보어, 가능 보어, 정도 보어, 동량 보어, 실향 보어 등등등등.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무슨 보어예요? 정도 보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히나 중요하게 가지고 가셔야 될 보어는 정도 보어라는 거. 시험에서 90% 이상은 정도 보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보어보다도 정도 보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보어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고 시험에 적절하게 섞여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어 한번 싹 훑어볼게요. 첫 번째 보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무슨 보어죠? 바로 결과 보어예요. 결과 보어는요, 수러의 뒤에서 수러에 뭘 보충해줘요? 결과를 보충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예문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구조 먼저 볼게요. 주어, 수러 뒤에 무엇? 결과 보어 오고요. 결과 보어 뒤에는요, 고 두 개의 시제가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와서 결과 보어가 들어간 문장은 이런 구조를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 보어는 수러의 뒤에서 수러의 결과를 좀 보충해준다. 예문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我穿好了袜子. 주어가 뭐예요? 我, 나는. 수러는요, 穿이죠. 그쵸? 입다. 입었다라는 수러죠. 수러 뒤에 지금 딱 결과보 온 거예요. 하울러. 하우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천 하울러. 잘 신었다. 그쵸? 하우니까 좋다는 느낌이니까. 와즈 하면 양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양말을 잘 신었습니다. 다 신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읽어볼게요. 我卖光了这些衣服. 해석하면요. 나는 마이 팔았대요. 근데 어떻게 팔았대요?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는지 좀 더 결과를 더 보충해 준 거예요. 어떻게 팔았다고요? 꽝. 결과 보어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뜻이냐면요. 싹 다 수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 꽝러 하니까 어떤 뜻이 돼요? 나 싹 다 팔았어. 这些衣服 무엇을요? 이런 옷들을. 됐죠? 그래서 지금 수러 뒤에 하오가 붙고 수러 뒤에 꽝이 붙었어요. 결과 보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어는 이렇게 수러 뒤에 붙는다는 거, 시험에서 어떤 결과 보어가 많이 나오고 결과 보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볼게요. 자주 쓰이는 결과보어예요. 동사 표현의 결과보어 완. 그래서 수러 뒤에 완을 쓰면요, 완료, 완성의 느낌을 준대요. 우리 말하다. 근데 말했는데 그 말한 걸 다 말했다. 어떻게 말해주면 될까요? 说完了 하면 되겠죠? 먹었는데 다 먹었어요. 吃完了 하면 되겠네요. 그쵸? 형용사의 결과본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봤던 거 하오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결과가 잘 먹었대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吃好了 하면 되겠죠. 또 꽝, 빈틈없이 싹 다 하다. 그래서 아까도 싹 다 먹어치웠다. 어떻게 하죠? 吃光了 하면 되겠네요. 그쵸? 또 추워 뜻이 뭐죠? 잘못되다죠? 내가 무엇인가를 샀는데요. 샀는데 집에 와서 펼쳐보니까 다른 거였어요. 잘못 샀다. 샀는데 그 결과가 좀 잘못된 상황이에요. 잘못 샀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마이 추월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전치사 표현이 또 결과보로 올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앞에 거. 짜이 뜻이 뭐죠? 어디 어디에서죠? 우리 수러 중에 살다. 어디 어디에 살다. 살다. 요런 놈 있죠? 발음. 시작. 쪼 뜻이 뭐죠? 살다라는 수로예요. 살다 뒤에 결과보 넣어서 어디에서? 在北京 북경에서 나 북경에 살아요. 我
住在北京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결과보어 성분들이고요. 요런 성분들은 수러 뒤에 철썩 붙는다는 거. 그쵸? 보어는 수러 뒤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서 특히나 너무너무 잘 나왔던 수러와 결과보어 조합들이거든요. 지금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发生在 발생하다 어디에서 发니 정 번역하다 정 무엇으로 정리好 하오라는 결과보 붙었네요. 잘 정리하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읽어볼까요? 来自 다시요. 来自 라이가 오다라는 수러죠. 수러 뒤에 결과보 自가 붙은 건데요. 이 自는요. 어디에서 짜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来自 하면요. 어디에서 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금 요 6개 표현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요 6개 정도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방향보어 갈게요. 여러분 방향보어는요. 딱 봐도 방향보어예요. 방향. 즉 수러 뒤에서 방향성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하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체크가 되겠어요. 볼게요. 샹, 위, 아래, 찐, 들어오다, 추, 나오다, 회, 돌다, 꾸어, 건너다 이런 표현들 있죠.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수러 뒤에 뭔가 위, 아래, 들어오다, 나가다, 돌다 이런 방향성이 붙었다 그러면요. 그건 방향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러 뒤에 이렇게 방향성이 붙어서 약간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방향보어는요. 수러 뒤에 라이나 취 이것도 오다 가다 다 방향인 거죠. 그쵸? 수러 뒤에 라이나 취가 오거나 혹은 이런 방향성이 붙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수러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사다 중국어로 마이 수러죠? 그 뒤에 방향성 오다 라이 붙여볼게요. 읽어볼까요? 마이 라이 뜻이 뭐죠? 오다. 사서 오다. 사다라는 수러에 방향성 라이를 붙였더니 오다라는 약간의 방향성이 추가됐죠. 그쵸? 이런 게 방향보어라는 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수러 뒤에서 방향성만 넣어주면 약간의 수러 뒤에 방향성을 좀 추가해준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수러 뒤에 붙는 방향보어의 패턴, 단순 방향보어와 복합 방향보어가 있어요. 시험에선 적절하게 두 개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요. 같이 볼게요. 단순 방향보어는요. 정말 수러 뒤에요. 단순하게 라이나 취가 오거나 이런 방향성이 오거나 라이 취가 오거나 이런 방향성이 오거나 단순하게 한 가지만 오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문 첫 번째 거. 마마 마이 라이라 이 빙果汁 엄마가요. 사오셨대요. 한 병의 과일 주스를 수러는 마이이고 방향보 라이가 붙었네요. 방향보 하나만 붙었네요. 그쵸? 또 세 번째 읽어볼게요. 朋友拿走了一把钥匙 친구가요. 가지고 뜻이 뭐죠? 가다죠? 가지고 가버렸대요. 열쇠 하나를. 지금도 들다 가지다라는 수러 나 뒤에 방향성 가다 하나만 왔네요. 그쵸? 그래서 단순 방향보어는요. 수러 뒤에요. 하나의 방향성이 붙는 것을 단순 방향보어라 그래요. 그러면요. 복합 방향보어는요. 수러 뒤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의 방향성이 섞인 거를 복합 방향보어라고 하거든요. 예문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小李拿出来一张照片 해석해 볼까요? 小李는요. 들다 가지다죠. 들고 나가다라는 방향성과 또 라이 오다는 방향성이 2개가 붙었잖아요. 그쵸? 2개가 붙은 방향보어는 단순 방향보어가 아니라 복잡하니까 복합 방향보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해석하면요. 샤오리가 一张照片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라이 오다. 라이 나오다죠. 샤오리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오다. 됐죠? 그대로 방향성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 방향성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또 해볼까요? 마지막 문장. 他没有猜出来答案 다시요. 他没有猜出来答案 그녀는요. 没有 못했대요. 무엇을? 차이 수러죠? 추측하다. 그럼 메이오가 붙었기 때문에 추측하지 못했대요. 근데
출라이가 붙었죠. 나오다라는 또 방향보어네요. 그쵸? 추측이 나오다, 그러니까 추측해내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추측하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녀는 추측해내지 못합니다. 무엇을? 답을, 즉 답을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보어는요. 수어 뒤에 방향성이 들어간 걸 방향보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my, lie, 사오다처럼 정확히 해석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 감으로, 추측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좀 추측성으로 많이 표현을 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방향보를 약간 정확히 해석해내려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수어 뒤에 이렇게 방향성이 붙으면 그 수어 뒤에 약간의 방향성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어 느낌이구나라는 거,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일 거예요. 이제 한번 넘어가서 시험에 나왔던 방향보 한번 가볼게요. 수한 뜻이 뭐죠? 계산하다죠. 뒤에 방향성 나가다, 나오다라는 느낌의 추가 붙었죠. 수한 추 하면요. 굳이 직역을 하면 계산이 나오다인데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내다, 부드럽게 계산하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내는 느낌을 좀 더 방향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읽어볼까 이거요. 상량, 추 이것도 상의하다라는 수어 뒤에요. 추라는 느낌의 방향성이 붙었죠. 그래서 상의해내다, 상의를 해서 나오다라는 느낌으로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읽어볼까요? 투어 샤라이, 투어가 뜻이 뭐예요? 수어 벗다거든요. 샤라이는 이제 내려와, 방향성이 붙은 거잖아요. 그쵸? 벗어서 내려와,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벗어서 내려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굳이 시알라 이런 방향을 굳이 해석해 내려고 하기보다는요. 내려와 이렇게 방향 아래 하자도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방향보어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가 수어겠구나. 이 부분이 우리는 수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시험에서는. 됐죠? 그 다음에 가능보어 볼게요. 여러분 가능보어는요. 수어의 뒤에서 수어의 가능성의 여부를 표현한 것을 이제 가능보어라고 하는데요. 가능보어는 여러분 되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지금 보어 2개 배웠거든요. 무슨 보어 배웠죠? 수어 뒤에 결과보어 또 수어 뒤에요. 방향보어 오는 걸 두 보어를 배웠죠. 그쵸? 가능보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어 뒤에 결과, 수어 뒤에 방향 오죠. 그 사이에 더를 넣거나 혹은 뿌를 넣어요. 그러면요. 가능보어가 돼요. 신기하죠? 더를 넣으면요. 할 수 있어. 가능해. 라는 긍정형의 가능보어가 되고요. 뿌를 넣으면요. 할 수 없어. 못해. 라는 부정형의 가능보어가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럼 예문 볼게요, 여러분. 일단 수어, 결과나 방향보어 사이에 더나 뿌가 들어가면 가능보어를 만들 수 있다. 예문 첫 번째 거. 我吃的完 더 빼고 읽어볼게요. 我吃完 吃完은 무슨 보어예요? 결과보어죠. 완. 그쵸? 그 사이에 더가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보어로 바뀌어 이미? 이미 가능보어로 바뀐 거예요. 너니까 긍정형인 거죠.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다 먹다가 아니라 나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보어는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요.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에 너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문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我听不懂 여기서 뿌 빼고 읽어볼게요. 我听懂 听듣다 들었는데 결과 어떻게 들었대요? 똥 알아듣게 들었대요. 그래서 听懂 결과보어예요. 그 사이에 뿌 넣어볼게요. 我听不懂 이미 뿌가 결과보어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보어로 바뀐 거고요. 뿌니까 부정형의 가능보어인 거예요. 해석은요? 할 수 없다로 해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앞에서 배웠던 게 결과보어, 방향보어예요. 그 사이에 더나 뿌가 들어가면 그냥 가능보어로 바뀐다. 더가 들어가면 할 수 있다. 뿌가 들어가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에서 고정적으로 딱 굳어져서 쓰이는 이제 가능보어들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책에도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나만 더 볼게요. 가능보어를 만드는 방법. 아까 어떻게 만들었었죠? 결과보어, 방향보어 사이에 더나 뿌를 넣으면 됐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하나 더. 주어, 그리고 수러, 뒤에요. 리아오. 그 사이에 더 뿌가 들어가도 가능보어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는 리아오 이 자리에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들어갔죠? 말고도 리아오라는 놈이 들어가도 가능보어를 만들 수 있다. 예문 첫 번째 거. 我吃得了. 나 먹을 수 있다. 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 부정으로 만들어 볼까요? 我吃不了. 나는 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보어, 방향보어, 그다음에 리아오 사이에 더나 뿌가 들어가면 가능보어로 바뀐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정적으로 쓰이는 게 가능보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능보어 패턴이거든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여태껏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 6개만 꼭 알고 가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팁을 드렸어요. 예문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칸不清楚. 칸 보다라는 수로 칭추 정확하다. 즉 봤다 정확하게 결과보어 사이에 뿌가 들어갔어요. 칸부 칭추 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뿌니까 부정형의 가능보어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밑에 것도 읽어볼까요? 坐不下. 坐는 타다죠? 앉다 타다. 그 뒤에 보시면 下 방향보어죠? 坐下. 방향보어 사이에 뿌가 들어갔어요. 역시 방향보어 사이에 뿌가 들어가니까 가능보어의 부정형이 되겠죠? 앉을 수 있다가 아니라 뿌니까 앉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6개는요. 꼭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제 보면서요.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딱 보시면 지금 수로 눈에 보이셔야 돼요. 수로 어디 있어요? 坐 타다. 방향 그 사이에 뿌 가능보어죠. 어쨌든 이 부분이 수로 부분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잡아줬어요. 坐不下 탈 수 없습니다. 목적어 무엇을? 무엇이 탈 수 없어요? 뒤에 탈 수 없는 게 무엇인지 붙어야겠죠? 바로 50个人 50명의 사람. 붙었죠? 탈 수 없습니다. 50명의 사람이 그럼 주어 붙어야겠네요. 어디에 50명이 못 타는 거죠? 못 앉는 거죠, 지금? 어디에요? 주어 잡아볼까요? 这间이 뭐요? 이教室 교실이네요. 찌에는 교실 세는 양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실이 주어가 되겠네요. 그쵸? 这间教室 이 교실은 坐不下 앉을 수 없어요. 50个人 50명의 학생이 앉을 수 없다. 즉, 이 교실은 50명의 학생이 아마 앉을 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교실인가 봐요. 그쵸? 남은 단어 이미 주술목도 끝났기 때문에 남은 어휘는 부가적인 부사어일 가능성 크죠. 그쵸? 부사는 수로 앞에 온다는 거. 주술목을 배열하고 남은 어휘는 부사일 가능성 크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肯定은요. 확실히 틀림없이라고 하는 정확히 부사네요. 그럼 수로 앞에 놓으면 문장 완성되겠네요. 맞춰볼까요? 这间教室 이 교실에는 肯定 분명히 확실히 坐不下 앉을 수 없어요. 50个人 50명이 앉을 수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일단 수로 부분 방향성 붙어서 그 가운데 뿌가 들어간 가능보어를 찾아냈어요. 그럼 수로 부분이 완성됐기 때문에요. 앞뒤로 바로 주어와 목적어 잡아주시고 다 잡았다면 그래도 남은 어휘가 있어요. 근딩이라고 하는 그럼 부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사는 수로 앞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지금 성분들을 다 조합하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계속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예제 2번 한번 더 볼까요? 보니까 주어는 여러분이 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거 이런 느낌 있으니까 대명사 같은 것들 그쵸? 저거 쥐즈 이 문장은 주어네요. 수로 어디 있을까요? 파니 뜻이 뭐죠? 번역하다죠.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好像별 붙이세요. 앞서서 몇 번 나왔던 부사거든요. 마치 뭐뭐 같다. 이놈은 부사기 때문에 수로 앞에 와야 되죠. 잘 나오는 부사예요. 꼭 체크해 주세요. 추어는 틀리다, 맞지 않다, 잘못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로 뒤에 쓰여서 결과보어를 만드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아까 결과보어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판이 추얼러 결과보어 형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판이 추얼러 하면요. 번역이 틀렸다. 됐죠? 그럼 다 끝났네요. 주어 어떻게 돼요? 这个句子 이 문장은 부사 수로 앞에 와야죠. 好像 마치 판이 번역하다. 근데 번역이 그 결과가 추어러 잘못되다. 이 문장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정답 맞춰볼게요. 这个句子好像翻译错了. 문제 없죠? 추어 결과보어로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학습 8일차 쓰기 2부분 장문 볼게요. 그림과 제시 어휘 확인하셨죠? 넘어가 볼게요. 제시 어휘가 무엇이었어요? 차이라는 추측하다라고 하는 품사 동사 어휘였고요. 그림은 이제 선물 포장된 상자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제시된 어휘로 우리 간단하게 기본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본 문장이라고 하면 주술목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지금 제시 어휘가 차이라고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는요. 이게 중첩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기본적으로 동사는 중첩이 가능한데 이 차이 추측하다라는 어휘는요. 시험에서 굉장히 작문으로 많이 나오는 어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첩해서 많이 쓰여요. 왜요? 차이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맞춰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차이라는 동사 어휘가 나오면 중첩해서 쓰는 방법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예문 볼게요. 你猜猜这是什么? 해석해볼까요? 너 맞춰봐봐. 이게 뭔지. 너 맞춰봐. 이게 무엇인지 할 수 있겠죠. 그쵸? 조금 더 구체적으로 你猜猜这个里面有什么? 해석해볼까요? 你猜猜 너 맞춰봐봐. 这个里面有什么?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맞춰볼래? 라고 문장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또 만들어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문장 주술목만 탄탄히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결과, 방향, 가능보어 배웠었죠. 그걸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이라는 제시 어휘를 넣어서요. 첫 번째가 결과보어 넣어볼까요? 차이라는 수로 뒤에 추어, 틀리다라는 결과보어 넣어서요. 차이 추측한 게 틀렸다. 즉 잘못 알아맞혔다라는 느낌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차이 추어러 잘못 맞췄어. 무엇을? 这是谁的? 이게 누구 것인지 잘못 알아맞혔다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이번엔 방향보어 해볼까요? 역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차이 추측하다 뒤에요. 出来 나오다라는 방향성을 넣어서요. 차이 出来 뜻은요. 추측해서 出来 나오다라는 느낌이죠. 추측이 나오다. 그래서 차이 出来 하면요. 추측해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요. 근데 앞에 메이오라는 부정이 있기 때문에요. 추측해내지 못했다. 즉 알아맞추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되죠. 무엇을 목적어? 치모 가오슈더단 기말고사의 답을 알아맞추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예문 읽어볼게요. 我没有猜出来期末考试的答案. 요 문장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몇 번 출제된 문장이거든요. 꼭 체크해주세요. 이번엔 가능보 만들어 볼게요. 수러 차이 뒤에 出来 방향보어 사이에 뿌 들어가서 가능보를 만들어 주었네요. 추측해내다 사이에 뿌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보어의 부정형이에요. 즉 가능하지 않다. 즉 추측해내지 못합니다. 추측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我们 우리들은요. 猜不出来 추측해낼 수 없습니다. 뭘? 这个箱子是什么? 이 상자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못 알아맞추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 우리 차이라는 추측하다라는 동사 어휘를 사용해서요.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를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가능보어에는 무엇이 있고, 방향보어에는 무엇이 있고, 또 결과보어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 세 개 패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실전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푸는 법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문제 3번 볼게요. 일단 주어. 니먼이 주어가 될 가능성 크죠? 그럼 수어를 찾아야겠는데 보세요. 어떤 어휘 뒤에 추라는 방향성이 붙었어요. 그럼 얘가 방향보어라면 얘는 수어겠네요. 왜요? 방향보어는 수어 뒤에 붙으니까. 그쵸?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수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량 하면요. 상의하다. 추가 붙어서 상의해내다. 그럼 목적어 무엇을? 목적어는 문장 끝에 오는 성분이죠. 그러면은 마가 문장 끝에 쓰이기 때문에 팡파 요 느낌이 아마 목적어일 가능성 커요. 그럼 주술목 끝났죠? 님은 너희들은 상량추 상의하다 방파 러마 방법을 너희들 상의했니 방법을 주술목 끝난 거예요. 남은 어휘 제주의 원티 더 구조조사 더가 있다는 건 이는 주어나 혹은 목적어 앞에서 관형어로 쓰인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구조조사 더로 끝나고 있는 거는 목적어 앞에 쓰이는 관형어일 가능성 크다는 거. 목적어는 방파이기 때문에 아마 목적어 앞에 넣어볼게요. 你们商量出解决问题的方法了吗? 해석하면요. 너희들 상의했어? 무엇을? 解决问题的解决해결하다. 원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상의했니? 마지막 물음표 넣어주셔야겠죠. 그죠? 그럼 어렵지 않아요. 주어 쉽게 찾았고요. 수어도 방향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어를 금방 찾았고 목적어는 문장 끝에 오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끝에 오는 성분이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문장 끝에 목적어로 두었고요. 이렇게 관형어 표현을 목적어 앞에다가 넣었더니 완벽히 문장이 배열이 됐어요. 그쵸? 해석 크게 하지 않고도 우리는요. 몇 개 이렇게 포인트만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었던 문제였죠. 그쵸? 그 다음에 문제 5번도 같이 볼까요? 주어는 我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어, 방향보어 사이에 뿌까지 있는 완벽한 가능보어네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수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차이보추 추측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난 답을. 주술목 끝났죠? 나 주어 차이보추 추측해내지 못합니다. 수어 부분. 무엇을? 목적어. 난 답을. 남은 어휘는 주술목 끝나고 남은 어휘. 实在. 주술목 제외하고 남은 어휘는 뭐일 가능성 커요? 부사. 부사 어디에 와요? 수어 앞에 온다고 했었죠. 그쵸? 정답 맞춰볼게요. 我实在猜不出答案 됐네요. 나는 정말로 답을 못 알아맞추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응용해 보는 거예요. 결과, 방향, 가능보어를 배웠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긴 패턴이 나오면 그 부분이 수어 부분이다. 문장 중간에 딱 두고요. 앞에 주어, 뒤에 목적어 배열해 주시고 남은 어휘 부사는 수어 앞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거의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지금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고 계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남은 보어 있죠. 오늘은 결과, 방향, 가능보어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정도보어, 그 다음에 동량보어, 실량보어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